우리 인간은 우주를 탐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태양계 하나 벗어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문제는 역시 우주선의 속도입니다. 과학자들은 더 빠른 우주선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쥐어짰는데 어느 날 한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폭탄을 우주선 동력으로 사용하면 되겠네. 이 계획은 실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름하여 프로젝트 오리온. 오리온 계획이 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핵무기 에너지를 우주선의 동력으로 사용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와, 진짜로?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핵에너지를 우주선 동력으로 쓰면은 파워도 좋고 효율도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핵잠수함이나 핵항공모함도 이미 있는데 이거를 우주선에 달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자, 이 개쩌는 아이디어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 스타니스와프 울람이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디어가 제시된 지는 꽤 오래됐죠. 핵추진 우주선 오리온 프로젝트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핵탄두를 우주선에 겁나게 실어둡니다. 그 다음에 우주 공간에서 핵탄두를 우주선 뒤로 방출한 다음에 어느 정도 거리가 멀리 떨어지면 이 핵탄두를 폭발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충격파가 생기면서 우주선이 앞으로 나가게 되겠죠. 더 나가고 싶으면은 계속 핵무기를 쏘고 터뜨리고 또 쏘고 터뜨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야, 이건 너무 상남자스러운 방법 아니야? 싶은데 계획된 규모를 보면은 더 상남자스럽습니다. 1958년 구상된 슈퍼오리온의 규모를 보면은 핵폭탄을 무려 1080개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로켓의 크기는 400m에 질량은 800만 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 롯데타워가 550m인데 우주선 하나의 크기가 이 롯데타워의 70% 이상에 달했던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줄까요? 그 10년 후인 1968년에 구상된 오리온 우주선은 지름 20km에 4천만 톤 질량의 미친 크기로 계획됐습니다. 이 중에 3천만 톤이 핵폭탄의 무게인데 계산에 따르면은 광속의 0.33% 초속 1000km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자, 이 속도가 시속으로는 360만 km입니다. 이 정도 속도면 지구 한 바퀴 도는데 겨우 40초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우주선을 타고 정상적으로 운행하게 되면은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4.37 광년거리까지의 알파 센타우리까지 불과 1330여 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우주선을 조금 더 작고 가볍게 만든다면 그 속도가 최대 광속의 10%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왔습니다. 정말 대박 프로젝트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오리온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학자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리온 프로젝트는 현재 인류가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 평가는 현재도 20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직도 인간을 태우고도 태양계도 못 벗어났죠. 태양계는 무슨, 아직 화성도 못 갔잖아요. 최근에 사용된 여러 가지 로켓들을 한번 볼까요? 나사가 아폴로 계획 때 만들었던 세턴 5호의 1단 원료는 등유입니다. 이 방식은 연비가 너무 별로죠. 이온 엔진은 어떨까요? 연비는 정말 뛰어난데 힘이 너무 약합니다. 이온 엔진이 내는 추력은 대략 20에서 250mN, 방귀 한 방이 대략 200mN이라고 하니까 급격한 가속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빠른 속도에 도달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스페이스X를 한번 볼까요? 스페이스X의 첫 유인 우주선 엔데버의 엔진 추력은 7600kN, 이온 엔진의 3000만 배가 넘는 힘을 자랑하는데 최고 속도는 시속 2만 8000km에 불과합니다. 또 스페이스X의 팔콘 시리즈는 액체 산소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이 역시도 핵 추진 우주선에 비교하기 시작하면 아주 미약한 수준입니다. 제 아무리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라고 해도 시속 360만 km의 핵 우주선에는 비빌 수도 없는 겁니다. 현재까지 사용됐던 모든 로켓이나 우주선을 가지고 와봐도
이 핵 우주선의 성능에는 절대 미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좋은 핵 우주선이라면 왜 아직도 개발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1963년 모스크바에서 당시 소련, 미국, 영국 등 3개국이 우주공간 및 수중에서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조인하게 되면서 프로젝트 오리온은 전면 중지됐습니다. 당시에 냉전이 한창이었는데 미국이나 소련이나 상대 국가의 우주선이 핵탄두 싣고 우주로 나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은 정말 기겁하면서 싫어하겠죠. 어쨌든 오리온 프로젝트는 결국엔 중단이 됐고, 이에 대해 코스모스의 저자죠 칼 세이건은 핵기술을 가장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가 중지되었음에 큰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오리온 프로젝트가 중단되기는 했는데 핵탄두 우주선 오리온 프로젝트가 장점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한계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핵탄두를 추진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구 중에도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로켓을 쐈는데 혹시나 실패하면은 로켓이 터지거나 추락하거나 했을 경우 엄청난 규모의 방사능 노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로켓에 실린 핵탄두가 많을수록 사고 규모는 더 커지겠죠. 또 오리온 프로젝트는 상당한 양의 방사능 물질을 우주 공간에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겁니다. 물론 우주선에 대한 설계나 비행 계획을 꼼꼼하게 해놨으면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네요. 방사능 잔해의 확산을 성간 공간이나 행성 간 공간 등으로 극히 제한된 영역으로 국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그리고 아직은 우주 공간에 퍼진 방사능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이런 것도 연구가 덜 됐고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너무 비싸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리온 프로젝트는 당시 미국의 1년 GNP를 전부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한 엄청난 규모라고 합니다.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오리온 우주선 건조 비용입니다. 오리온 우주선 한 대를 건조하려면 여러 개로 분리된 우주선 파츠들을 지구 궤도에 올린 다음 지구 궤도 위에서 우주선을 조립해야 됩니다. 각 파츠들의 무게는 기본 수천 톤이기 때문에 이 파츠들을 쏘아서 올리는 것만 해도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겠죠. 이 오리온 우주선을 우주 공간에서 조립하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오리온 우주선에다가 핵폭탄을 수백, 수천 발을 실어야 되는데 이것도 로켓을 여러 번 쏴서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주선 하나 조립하는 거 끝내고 또 연료까지 실어서 나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돈 문제도 어떻게 다 해결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우라늄, 플루토늄 같은 핵분열 물질이 지구에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연료가 한정적이라는 거죠. 만약에 핵분열 물질을 갖다가 우주선 쏘는데 쓴다고 결정했다? 그러는 순간 이곳저곳에서 엄청난 시위가 벌어질 겁니다. 시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지금 지구에도 지금 핵연료 부족해 죽겠는데 무슨 우주 탐사한다고 핵연료를 거기다가 다 쓰냐. 그거 쓸 바에는 원자력 발전소 좀 더 지어라. 지구 에너지 문제부터 해결해라. 우주 나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겠죠. 다음 문제는 오리온 프로젝트의 설계 문제입니다. 핵무기 충격파를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 우주선은 당연히 핵무기의 충격파를 우주선이 죄다 견뎌야 됩니다. 또 우주선 안에는 승무원이나 승객들도 있고 고가의 장비들도 있을 텐데 그 충격파를 장비도 사람들도 다 버텨야 되고 동시에 방사능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주선이 충격도 흡수해내고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충격파를 받아내는 부분, 그러니까 선체 아랫부분은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가 고장이 났을 때 혹은 목적지에 착륙하고 나서 수리가 필요할 때 이 아랫부분이 방사능에 오염돼 있다면은 전혀 접근하지 못하겠죠. 설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충격파를 받아내는 부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충격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1000년 이상 동안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핵폭발로 나오는 열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것도 버텨야 되고 또 우주 공간의 차가운 온도에서도 우주선이 버텨야겠죠. 그러니까
뜨거운 온도와 차가운 온도, 그리고 방사능까지 이런 문제 속에서 1000년을 버텨야 돼요. 우리가 타는 자동차의 수명이 대략 10년에서 20년이라고 생각해 볼 때 이거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리온 계획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핵융합 우주선이 있었으니 바로 다이달로스 프로젝트. 이 핵융합 추진체를 사용하면 무려 광속의 12%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컨텐츠는 다이달로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